보통 극장판은 TV 시리즈를 만든 후 그 반응에 맞춰 만듭니다. 500에 성공한 후에 TV 시리즈가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바로 극장판을 만드는 경우는 잘 없죠. 500에 성공하자 반다이의 우노자와는 TV 시리즈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헤드기어란 집단의 성격이었죠. 그들은 모두 자기 본업이 따로 있는지라 1년 정도 매달려야 하는 TV 프로젝트를 끝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이게 다음 프로젝트가 극장판이 된 이유입니다. 오시이는 기획이 만들어진 후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레이버 디자인, 캐릭터 설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노자와는 오시이가 현장에 관여하면 예산이 초과될 거라면서 오시이가 현장 작업에 참여하는 것도 철저히 막았습니다. 실제로 훗날 인터뷰에서 오시이는 콘티를 만들고 난 후에는 음향 편집, 클린업 작업밖에 하지 못해서 수치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극장판도 처음엔 거절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후 태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크로니클의 내용을 대략 요약하자면 주인공의 이름은 노아다. 도쿄만의 방주가 떠오르는 이야기, 즉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는 이야기는 어떨까?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이죠. 이렇게 극장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나리오는 방주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토 카즈노리가 완성했죠. 이 작품에서 그려진 도쿄는 당시 애니메이션들과 비교하면 약간 이상합니다. 1980년대 미디어가 그린 도쿄는 상당히 화려한 도시죠. 아름답고 힘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패트레이버의 도쿄, 근미래의 도쿄는 멋진 빌딩이 늘어서 있지만 그 뒤에는 슬럼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미래는 빈부격차가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오시이의 정확한 통찰이었죠. 패트레이버가 80, 90년대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디지털 사회를 잘 묘사한 배경에는 오시이의 이런 통찰이 한몫했습니다. 오시이는 어두운 도쿄의 느낌을 잡아내기 위해 카메라맨 히가미 하루이코와 함께 현장 덧살 나가서 기존에는 볼 수 없던 도쿄의 모습을 담았고, 이 사진을 바탕으로 영화미술 감독인 오구라 히로마사가 작품의 배경을 잘 담아냈습니다. 히가미가 담아냈던 앵글은 지금 봐도 참 특이한데요. 마츠이 형사가 탐문하는 장면에서 거의 그대로 쓰였다고 합니다. 오시이가 쓴 각본은 난해하기로 유명하지만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이해하기도 쉽고 오락성도 뛰어납니다. 특히 극장판 2편과 비교하면 극과 극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토 카즈노리가 세 가지 약속이라는 이름의 당부를 했기 때문이죠. 첫째, 아즈마 노아를 활약시킬 것. 둘째, 레이버 가는 전투신을 늘릴 것. 셋째, 오락물의 왕도대로 플롯을 짤 것. OVA, 구판 OVA라 불리는 작품은 예산이 부족해서 로봇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액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OVA 대박으로 극장판에선 여유가 있었죠. 그러니 이토는 OVA 때는 로봇 애니메이션의 정석에서 벗어난 것밖에 못했으니 극장판 때는 반대로 정석대로 만들어보자고 역제안을 한 겁니다. 이 제안의 헤드기어 멤버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단 한 사람, 오시마모로 빼고요. 고집이 강한 그는 80년대부터 거대 로봇은 쓸모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고, 당연히 로봇 액션을 그리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지론에도 맞지 않았고 작업량이 많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오시이의 초원에서는 로봇 액션이 마지막 대결뿐이었습니다. 유키 마사미와 이즈부치는 아무리 그래도 서비스가 너무 적다 라며 전투신을 늘릴 것을 주문했죠. 결국 오시이는 작업용 로봇을 부숴나가는 장면, 노아 제로의 1대1 대결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헐리우드 오락물의 왕도처럼 표현되었죠. 하지만 이후 나온 책 오시이 마모루가 말하는 영화로 배우는 현대사에서 삐딱의 오시이 감독은 이 장면이 제일 부끄러웠다고 말합니다. 아즈마가 노아를 안고 돈다던가 이를 헬기가 맞이하러 온다던가 하는 내용은 콘티대로 하라는 이토의 지시가 없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면서요. 즉 자기가 원하는 클라이막스를 하지 못해서 싫다는 거죠. 하지만 헤드기어 멤버의 입장에서, 반다이 비주얼의 입장에서 그 원하는 클라이맥스란 절대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시이가 제출한 콘티는 흑막인 호바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특차 이관은 가짜 뉴스에 놀아나서 바벨이란 인류의 탐욕의 상징을 스스로 부순 죄인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으니까요. 겨우 성공시킨 프로젝트를 이렇게 끝장을 내겠다는데 다른 팀원들이 찬성할 리가 있나요? 앞에서 나온 세 가지 약속이란 이름의 지시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족쇄를 풀어주면 멋대로 해서 프로젝트를 산으로 보낼까봐 불안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건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1989년 7월에 개봉된 이 작품은 제7회 일본 애니메이션 대상을 수상하였죠. 당시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에게 사이버 범죄물은 참신한 소재였으며 그 깊이와 이해도는 지금 세상에서도 충분히 먹히기에 이 작품은 지금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불안 요소도 남겼죠. 2014년 개봉된 넥스트 제너레이션 패트레이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을 레이버가 움직이지 않죠. 이미 시대의 유물이 되어 상징처럼 남았다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실사 영어라는 제약과 예산이란 제약에서 로봇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는 패트레이버 팬은 물론 패트레이버 프로젝트의 멋대로 종집을 찍는 쐐기였죠. 왜 이런 프로젝트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느냐? 오시이 마모루가 헤드기어 멤버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멋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패트레이버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헤드기어 멤버의 공동 소유물이죠.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는 반드시 멤버들의 구두 합의 과정이라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오시이는 이걸 말도 없이 자기 명의로 만들어서 프로젝트에 종집을 찍어버린 겁니다. 이미 레이버는 시대의 퇴물이 되었다. 유우키 마사미와 이즈부치 유타카가 대놓고 미디어에서 말도 없이 이런 거 하지 마라 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오시이는 난해한 감독입니다.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건 꼭 지금 나온 소리가 아니라 198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패트레이버 팬들 사이에선 극장판 캐릭터의 얼굴이 OVA 판과 다르다는 것이 지적당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는 반다이 비주얼 내에서도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터진 걸까? 오시이 마모루 세계에서 오시이가 직접 밝힌 이유는 본인이 멋대로 바꿨다는 겁니다. 다른 스태프들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는 극화를 추구했기 때문이죠. 제출된 중간 결과물을 본 반다이 비주얼과 스폰서는 작화의 노화가 귀엽지 않다, 작화를 바꿔라 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오시이는 이미 그걸로 거의 다 진행되었다면서 버티죠. 오히려 스폰서에게 이게 뭐가 문제인지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쓴 책에서 본인이 이를 별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생활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성격은 4년 뒤에 나는 속편 기동경찰 패트레이버2 극장판에서 벌어질 비극을 암시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패트레이버 극장판은 TV 시리즈 없이 단독으로 기획되었죠. 하지만 마냥 손을 놓은 건 아닌지라 반다이의 우노자와는 TV 작품도 기획합니다. 이 작품은 오시이도 거부하고 스튜디오 딘도 거부해서 표류할 뻔하지만 느닷없이 업계의 거장인 썰라이즈가 맡아주는 바람에 일이 쉽게 풀렸죠. 원래는 2쿨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시청률이 좋아서 4쿨이 되고 새로운 OVA가 발매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흥행을 바탕으로 드디어 극장판 2편이 만들어지죠. 2편의 성격은 지금까지의 작품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1편이 여러 스태프의 밸런스가 만들어낸 기적이라면 2편은 오시이와 이토몬이 참여했죠. 유우키와 이즈부치의 의견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차 이과 멤버가 오랜만에 만나서 술집에서 회포를 푸는 등의 관계 중심적인 장면은 즉 유우키와 이즈부치의 의견은 다 잘려나갔죠. 물론 오시이는 이것이 오랜 동지를 무시한 처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시이가 주목한 것은 고토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과 멤버가 다시 모이는 극적인 효과를 중시했기 때문이죠. 전 오시이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일도 태도가 이래서야 되겠냐고요. 오시이 감독 인터뷰에 의하면 애초에 이 작품은 팬서비스 같은 건 조금 더 고려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오시이가 생각한 전쟁과 평화에 대한 해답이었죠. 이 작품의 시작은 평화 유지군으로 나간 츠게가 관료주의 때문에 적에게 반격도 하지 못한 채 동료를 잃어버린 데서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고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전쟁을 끌매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이를 더욱 부추기는 일본의 관료주의, 이를 수놓는 건조한 사랑 이야기가 이 작품을 이루고 있죠. 고토와 시노부는 감정선을 이어나가지만 시노부와 이어지는 사람은 츠게였습니다. 이는 사실 확실한 복선이 있었습니다.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의 타이밍과 구도가 완벽히 같거든요. 패트레이버2는 좋은 작품이지만 난해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우, 특히 극의 중심에 선 시노부 역의 사카키바라 요시코의 부담이 컸죠. 단순히 대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의 구도와 연출에서 메시지까지 읽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 결과물에 납득하지 못한 것인지 나중에 나온 사운드 리뉴얼판에선 녹음톤을 싹 바꾼 것을 알 수 있죠. 1993년에 개봉된 이 작품은 평가는 굉장히 좋았지만 흥행은 미묘했습니다. 오시이 팬은 물론 제임스 캐머런, 기에르모 델 토로 등의 거장도 칭찬했죠. 그런데 제작비는 2배인 3억엔이지만 배급 수익은 1억 8천만 엔으로 적자. LD와 비디오 판매가 좋아서 겨우 흑자가 났습니다. 이 작품은 패트레이버라는 작품을 마니아의 전유물로 가둬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팬들이 기대하던 고토와 시노부의 러브라인, 잉그램의 활약조차 멋대로 끝내버린 겁니다. 덕분에 후속작인 폐기문 13호는 더욱 제약이 걸려버린 마니악한 작품이 되었죠. 이렇게 헤드기어가 나온 가능성은 힘을 잃었고 결국 오시이의 손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작품으로서는 더없이 훌륭하지만 콘텐츠의 생명력을 스스로 끊어버린 작품, 대체 이 작품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 작품은 여러 가지로 시사점을 주는 작품입니다. 감독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그 작품은 돈을 벌었지만 스폰서가 원하는 대중성과 작품의 생명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게다가 다른 동료 및 스폰서를 무시하고 멋대로 끝내버렸다. 그리고 본인도 흥행할 수 없는 감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렸다. 이게 과연 프로가 취할 행동일까요? 지금 오시 감독이 투자를 받지 못해 작품을 못 만드는 이 상황은 사실상 자업자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훗날 그가 세계적인 거장이 되면서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괜찮으시면 영상을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